개인적으로 봤을 때 루이스 칸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본적으로 어떤 뭐 절이라든지 뭐 무량수정 같은 경우도 그 절이 보이기 전에 그 사람들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거기서 근본적인 가치들을 찾고 실질적으로 건축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는데, 전에 그 욕망에 대한 내용도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건축가로서의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했을 때 그런 욕망이라든가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좀 궁금이 요즘 이제 들더라고요. 단순히 공모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용자 입장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하는 게 맞을 건지, 아니면 정말 시설장을 찾아가가지고 어떤 거를 원하는지 물어보면서 설계하는 게 좋은지,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,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, 뭐 욕망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은지 좀 궁금했습니다. 맞죠? 여기 지금 이 욕망이라고 전번에는 얘기를 했지만, 사실은 똑같은 디자이어가 이 칸이 쓰는 말 중에 디자이어란 말 쓰니까 욕망이라기보다 바람, 노사연의 뭐 노래 가사는 바람이 아니고 바램이지. 근데 진짜 표준 말은 바람인데, 바람하니까 잠깐 윈드처럼 보이니까 헷갈리는데, 어떻게 뭘 바라는가라고 하는 거니까, 욕망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듣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는 좀 지나치게 과욕한다든가 이제 그런 뉘앙스가 많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, 사람이 뭘 바라느냐라고 하는 거에 주목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뭐 건축주가 무엇을 바라느냐, 아니면 또 조금 전에 무슨 말씀하셨죠? 아까 사용자일 수도 있고, 사용자가 하려고 하는 거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용자가 꼭 뭐 하니까 무슨 여론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이건 많으니까 이렇게 하자. 그다음에 뭐 사후 평가하듯이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고요. 그냥 물론 뭐 기법에 따라서는 설계를 할 때 사용 후에 어떤 평가를 하냐에 따라서 설계해야 될 때도 있고, 그런데 그건 틀리고 이건 맞고 이런 게, 그것과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게, 도대체 공간에서 뭘 원하나죠.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식탁이 이렇게 있잖아요. 식탁을 뒀는데 처음에 먼저 생각 안 하고 여기서 뭐 하지? 어디다가 두느냐 하는데 잠깐 여기다 둔 거라 치면 식탁에서 뭘 하지? 그러면 뭐 할까요? 뭐 하고 싶어 할까? 밥 먹는 거 왜 또? 책도 읽고 싶고 또. 대화를 나누고 싶고. 근데 되게 그건 뭐냐면 어떤 그 행위가 끼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런 거를 계속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조금씩 올라가서 그걸 다 포섭할 수 있는 바람은 뭘까? 뭘 바랄까? 그것도 어른이 아니고, 예를 들면 뭐 어린이? 집에 있는 한 10살 난 아이 둘이 식탁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? 함께 있고 싶은 거. 뭘 하면서? 아니, 그 틀린 게 아니고 계속 질문을 가는 거야. 그럼 뭐가 나와? 그리고 응? 그림도 막 그리고요. 그림도 그리고 또 뭐? 요새 같은 때는 뭐 아이패드 밥 먹던 자리에서 그대로 또 시청을 하고. 그것도 다 맞는 얘기인데,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좀 더 하면. 그러니까 뭔가 했기 때문에 편리한 거는 이제 알았어. 이제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, 편리하고 유익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뭔가 자기의 그 뭔가 존재를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한다면 식탁에 뭐가 있을까? 그거는 답은 없는 것 같아. 근데 이제 건축가나 아니면 뭐 사용자가 이거에 대해서 식탁이 있는데,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? 예를 들면 식탁에 네 식구가 있다. 네 식구가 이 식탁이 항상 가족에게 늘 이렇게 촉감이라든지 같이 생활하고 이런 게 훗날에 한 10년쯤 후에 이게 딱 우리들이 같은 식구였다 어렸을 때 기억에 남게 하려면 이 식탁을 어떤 재료로 쓰고 어떤 넓이에 뭘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도
거기에 디자이어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. 근데 그걸 하려면 뭐 와서 저기 플라스틱 놀이도 해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뭐 아버지가 뭐 너 저리 가 뭐 이러면 안 되고 뭐 가끔가다 돌봐줘야 되고 뭔가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 식탁의 크기가 얼마나 하면 되나? 요만하면 되나? 여기에 라미네이트 된 그런 식탁에 그 껍데기 있는 것 같고 될까?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식탁은 원목이어야 될 것 같은데. 원목이고 이렇게 때가 좀 많이 묻어야 되고 뭐가 있으나 10년쯤 되면은 요 자리에 앉으면 요건 내 자리고 요거는 아버지 자리고 뭔가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대한 생각도 해주는 무언가의 식탁. 근데 그런 게 꺼냈더니 건축주나 누가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오케이를 해주고 아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아 돈 들게 왜 해요 그러면 어떡하지? 그러면 그건 이제 무너지는 거겠지. 그 사람의 디자이어는 그거에 도달하지 못한 거잖아. 근데 건축가가 충분히 그 얘기를 꺼냈잖아요. 마찬가지로 현상 설계를 냈다. 현상 설계 최근에 한 게 무슨 예를 들면 될까? 어떤 빌딩 타입이 있나? 휴게소가 있나? 꼭대기에 한 200평짜리 경치가 좋은 어디에 그 시민들이 다니는 휴게소가 있나? 휴게소에 현상 설계 나왔다 생각한다. 그럼 다 제일 먼저 생각이 현상 설계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전망이 있고 있는 것에 한강 어딘가에 그것을 해서 서울시에서 현상 설계가 나왔다. 1등을 해야겠다. 그럼 뭘 갖다가 넣지? 난 그게 바람인 것 같아. 근데 그거를 읽어주는 심사위원들이 읽어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안 읽어주면 이제 꽝이긴 하지만 그건 그 다음에 문제고 그 다음 문제고 뭐를 가지고 해야 되냐 그게 현상 설계를 냈는데 심사위원들 구성을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건 거 알아줄 사람 아니고 이 사람은 이런 거 따지고 요건 또 장애자니까 장애자에 대한 그것만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걸 분석을 면밀하게 하다가 보면 그 아까 디자이어라고 하는 거는 사라지겠지. 사라지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이제 그 설계자가 그런 걸 냈으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뭔가 잔향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공통의 맥으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그러니까 아까 심사를 하는데 그게 받아줄까 말 거냐라고 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대체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회가 되고 풍토가 있고 한다면 그런 안들이 자꾸만 나와주기를 바라고 그걸 뽑아줄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 아닌가? 그래가지고 그런 게 휴게소가 지어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놀러 가고 지내고 또 명소가 되고 신문에도 오르락내리락하고 하게 되면 그 건물이 또 다른 모델에서 또 다른 디자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현상설계 생각할 때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.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무엇이냐. 난 그게 현상설계 조그만 건물일 때 이게 아주 기능적이거나 무슨 그 공사비에 관계된 건지 복잡한 게 걸렸을 때는 여러 조건을 또 따지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한 150평에서 200평 되는 무언가의 휴게소가 있다면 뭘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? 최근에 서울시에서 나온 현상설계 그런 거 없나? 없었어요? 150평에서 200평 되는 휴게소요. 전망이 좋은 휴게소. 전망대 같은 거 있긴 했어. 거기 사람이 가서 뭘 해야 돼? 헐레벌떡 올라가서 봤더니 뭐가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경치가 딱 전망이 있다. 그러면 어디 나가 전망이 보는 건데 그 안에 방인가 어디 커피숍이나 누구하고 같이 갔을 때 뭘 하면 좋아? 애인하고 같이 가거나 친구와 같이 갔을 때 거기서 뭐가 생기면 좋겠어? 이제 그렇게 물어갔을 때 아직까지는 안 잡혔잖아요. 답이 안 나오잖아요. 그 질문을 계속 하는 거지. 그런데 그게 그 안이 남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도 받아들여서 아무도 생각도 이거 한번 실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생겼을 때 그게 이 가치를 갖는 거 아닐까? 그게 아까 디자이어라고 하는.
그래서 그건 욕망은 아닌 것 같아. 욕망이라 이야기하려면 너무 좀 뭔가 좀 거창스러운 대목이 좀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칸이 무슨 다이아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. 사일런스 앤드 라이트 뭐 그려가지고 지금 여기 그림에는 없는데 여기 보면 디자인 투 익스프레스 그래가지고 거꾸로 쓴 거 있잖아요. 디자이어 투 익스프레스, 디자이어 투 비. 디자이어 투 비를 이렇게 쓴 게 있는가 하면 거꾸로 쓴 것도 있어. 이렇게. 그 처음에 대학교 3학년 때인데 디자이어 되게 어렵더라고. 디자이어 투 익스프레스는 뭐야. 근데 그 말이 나이 들어 생각해 보니까 정말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어야 돼. 그러니까 두 개의 욕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다. 내가 여기 산다. 존재한다는 거냐. desire to be.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욕망.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뭘 한다라고 하는 express, 뭐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. 내 의사를 표현하고 내가 뭐.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게 어디서 이 사람이 이거를 봤는지 모르지만 참 기가 막힌 생각을 단순하게 표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.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어. 집에 있으니까 좋아.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학교도 나갈 일이 없고. 그러니까 좋아. 그래가지고 desire to be는 됐어. 근데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뭐 그림 그릴 때가 있고 저기 도면 그릴 때도 있었지만 그 경우보다는 책 쓸 일은 왜냐하면 그 도면을 그리는 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다른 사람 관계가 있는데 책 쓰는 일은 보니까 나하고만 관계 있는 것 같아. 내가 다리가 좀 덜 저리고 생각이 나면 내가 할 수 있고 뭐가 하는데 나머지는 그게 없으니까 비교 자유가 있는데 내가 이거 왜 하고 앉아있지? 보면 이게 desire to express 같아. 근데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이 있는데요. 대학교보다. 고등학교 동기들은 다들 그런 게 아니라서 내 말을 못하겠지만 그 두 개 대목에서 갈등이 있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뭘 표현하는 게 없는 거지. 옛날 같으면 누가 친구도 만나서 막 정치도 논의하고 뭐 이랬는데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골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잠깐만 집안에 있으니까 우울해지는 이유가 뭐냐? 표현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나이 들면 점점 뭐냐면 표현의 기회가 적어지는 것 같아. 물론 학교에 나왔는데 정년 퇴직했다. 익스프레스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사무소하고 계시잖아요? 그거 매일매일 익스프레스 하라 그러는 거예요. 익스프레스가 완전히 그냥 직업이야, 직업. 그러니까 무슨 사진으로도 표현해야 되고, 못 해야 되고, 하는 일이야, 사무소 하고 있는 일이 desire to express를 하고 있는 거야. 근데 desire to be는 뭐냐? 그게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 건축가로서, 건축하는 인간으로서 무슨 존재가 내가 있는 건가? 존중받고 싶잖아. 그 애들한테 똑같은 것 같아. 그 두 개고, 그 두 개는 개인한테도 해당이 되고, 설계를 하거나 일하는 사람의 직업하고도 관계가 되지만, 진짜 설계에 등장하는 사람들, 내가 다른데 빌딩 타입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못세 금방 안 떠오르는데 누군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. 그 사람들이 desire to express 뭐를 표현하고 싶으냐. 근데 이건 이제 복잡한 건물, 이럴 때는 이제 막 엇갈려가지고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, 비교적 좀 단순한 건물을 이해를 좀 들어주시면은, 이게 어려운 철학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설계 때 그거를 닥쳐야 되는 내 일에 해당되는 것이다. 하는 얘기입니다. 근데 칸이 한 얘기는 어렵게 보이는데 정말 알고 보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단어로 표현해 준 것 뿐인데 그걸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거나 내 당장 하는 일들 갖고 이거를 바꿔서 해석을 해볼까. 그러니까 좋은 과제 프로젝트 중에 비슷한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